안녕하세요. 아낌없이 주는 강사 아주강TV의 임지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생기부 이해와 전략을 세우는 꿀팁입니다. 수시전형의 하나인 학생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게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해서 진로 방향성을 잡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진로의 방향성을 아예 잡지를 못한 채로 고등학교 3년을 보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는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고등학교에 강의를 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저는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어떤 학생들은 저 진로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면 고2 2학기 학생입니다.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정말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요. 점심밥도 안 먹고 점심시간 다 반납한 채로 그 학생 코칭해 주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생기부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대학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인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관이나 자기만의 가치관을 진로와 접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학교에 가서 어떤 학과를 전공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충분히 한 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면 정말 좋습니다. 굿입니다. 예, 중학교 때 이러한 진로 고민들이 완료가 되고 목표 설정이 확실하게 되었다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생기부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해왔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한번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비교과, 교과, 내신, 수능뿐만 아니라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학생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선발을 합니다. 생기부는 기본적으로 교내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 중심으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다양하게 생기부에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적사항이나 출결사항 같은 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학생이 집중해야 될 것은 생기부 7번.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민해서 선택한 활동들을 잘 기록을 해야 되니까요. 그 외에도 8번의 교과학습 발달사항, 9번의 독서활동, 10번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7번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 강사님들이 얘기하기로는 간추려서 자동봉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자동봉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고등학교 수험생을 둔 고1부터 고3 엄마라면 자동봉진을 꼭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자, 자율활동입니다. 예전에는 자율활동보다는 아예 자율 동아리로 통할 정도로 비중이 컸던 부분인데요. 동은 동아리 활동, 봉은 봉사활동, 진은 진로활동입니다. 하지만 작년 19년부터 생기부 작성이 굉장히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간소화된, 변경된 부분들을 조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 변경 먼저 보도록 할게요. 7번 창체 글자 수는 전체적으로 총 3,000자에서 1,700자로 확 줄었다는 것.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하시는 10번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습니다.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도 한 학기당 한 개로 무지하게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그 생기부를 넘기다 보면 같은 반 학생인데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2장, 3장, 수십 개의 수상 경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수상 경력이 하나 정도밖에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수십 개씩 기재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한 학기당 하나밖에 기재하지 못하니까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눈여겨볼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자율 동아리가 변경 전에는 학교마다 정말 편차가 컸던 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율 동아리 하나로 학생들이 합격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리가 잘 되는 학교들은 정말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 개의 동아리명과 간단한 설명 정도만 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역시 변경 후 작년부터는 특기사항 없이 실적 정도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 관리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 기록 관리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팁이니까 필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생기부는 성실하게 글자 수를 채우면 성의는 있어 보입니다. 성의는 있어 보이지만 단순히 글자 수를 채우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로와 관련해서 핵심 활동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고3 때 자소서에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로와 관련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만의 독특한 차별성이 보여야 하는데요. 다양하게 활동한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되 진로와 목표와 관련된 핵심 활동을 비중 있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즉, 핵심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1 진학하면서 명확한 진로 방향성을 가져라. 보충 설명을 하자면 중3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진로를 그때 중3까지 마무리를 짓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목표를 세웠다면 생기부나 자소서나 모든 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3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아라. 기록해 놓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아서 엉뚱한 것들을 기록해서 제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생님께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을 기록할 수 있게 하라. 생기부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서로 함께 기록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어긋난다면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부 떨고 잘 보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관계를 잘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동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그래야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배워서 전략을 잘 짤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전략 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좋았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질문은 댓글로 쭉쭉쭉쭉 남겨주시면 답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